네, 주간 야구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토요일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순위 싸움도 치열하고 1위 싸움도 치열하고 뭐 포스트 시즌 진출을 또 하기 위해서 또 4위, 5위 싸움도 좀 치열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롯데는 뭔가 이제 3위 안정권, 3위 안정권 그리고 네네. 이제 더 위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일단 롯데가 좀 만들었다. 이제 팀마다 한 100경기를 다 넘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NC만 제외하고는 이제 다 100경기를 넘기고 있는데 야,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남았네요. 3분의 1도 안 남았죠. 그래서 뭐 그러네. 100경기라고 한다면 이제 44경기니까 한 달에 이제 비가 안 오면 한 24경기 정도 치르니까 앞으로 딱 2달 남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그러면 이제 9월 말 정도면 이제 시즌이 끝나고 10월 한 초부터는 이제 포스트 시즌 모드로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근데 거죠. 이게 수리 싸움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이게 대략 한 잔여 경기 소한 한 9월 중순쯤 되면 순위가 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아니면 끝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상황이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두 싸움이 너무 치열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LG가 지금 연승이고 하나가 지금 연승이 끊긴 이후에 조금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오늘 토요일인데 이제 반경기 차까지 이제 좁혀진 상황이니까 LG 트윈스가 5연승하면서 네, 이거는 이제 선두 싸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리무중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뭐 삼성이 약간 최근에 또 처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NC 다이노스도 조금 안 좋은 데다가 이제 KT가 최근에 좀 안 좋거든요. 오늘 토요일 기준 5연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SSG가 조금 낮고 그리고 이제 기아도 연패를 끊으면서 다시 또 이제 승리를 또 쌓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이 5위 싸움은 정말 시즌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뭔가 이제 결판이 좀 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하나이글스와 LG 트윈스의 1위 다툼. 일요일 경기까지 좀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부득이하게 지금 토요일 날 그 하나 경기가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LG는 삼성을 상대로 또 승리를 거두면서 5연승. 네. 이렇게 되면서 두 팀 간의 이제 경기 차는 반 경기 차이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아마 한화가 그 2위하고 경기 차가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한 4경기만? 5경기 반까지. 5경기만? 네. 이 정도면 사실 안정권이라고 좀 봤거든요. 저녁 왜냐면 왔어요. 한화가 거의 흔들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연승을 또 달리고 있었고 10연승. 분위기도 나쁘지도 않았고 야 이게 한화가 이제는 독주 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여유 있게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를 하겠구나 뭐 이런 흐름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LG의 최근 모습을 보면 정말 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팀 가운데 이제 정규리그 우승하는 팀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뭐 두 팀의 어떤 그 상승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보면 토요일 경기 에르난데스가 선발로 올라와서 6이닝 소화하고 1실점하고 결국에는 이제 3대2로 LG 트윈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마치고 에르난데스가 이 경기가 지금 마지막 경기가 됐다는 보도가 올라왔어요. 네, 지금 단독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뭐 오피셜이 뜬 상태는 아니고 야, 이 에르난데스가 지난해 이제 대체 선수로 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 선수인데.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도 잘 던져줬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재계약을 했는데 이제 내전근 요 허벅지 안쪽에 좀 부상도 있었고 아마 허벅지 안쪽이었을 것 같아요. 허벅지 안쪽에 부상도 좀 있었고 좀 부상의 그 기간도 좀 길었고 그리고 예전만큼 뭔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압도하는 어떤 그 피칭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예. 제가 봤을 때 과감하게 지금 교체를 단행을 한 것 같고 이 단행으로 인해서 LG 트윈스는 올 시즌 다시 한번 이제 우승권에 이제 도전을 하는 어떤 그 선포식 같은 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LG와 한화의 현재 게임 차는 반경기 차까지 LG 트윈스가 추격을 해왔는데 지금 LG 트윈스의 정말 좋은 상승세 그리고 하나도 연패가 끊기긴 했습니다만 폰세와 와이즈가 지금 13승 12승씩 기록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폰세가 등판한 경기, 와이즈가 등판한 경기를 이겼고 그리고 황준서 선수가 등판한 경기를 졌고 그리고 유현진 선수가 등판한 경기를 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내 선발들이 등판한 경기에서 패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가 마운드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국내 선발 쪽에서 약간 지금 삐끗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황준서 선수에게 기회를 한 번 정도 더 준다고 이제 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엄상백을 쓸지 아니면 뭐 조동욱 카드를 선발로 지금 낙점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는 급하기 때문에 한 번에 더 기회를
줬지만 거기서 만약에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 나올 카드도 많지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이 조금 깊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팀이 이번 주입니다. 이제 주간 야구라가 나가는 이번 주 주말에 맞대결을 펼치거든요. LG와 하나가 맞대결을 펼치는데 금토일 이 경기에서 야, 이 순위표가 바뀔 수도 있고 더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요거는 글쎄요. 뭐 지금 선발 로테이션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르난데스 이제 등판 경기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전이 걸리거든요. 아, 그러면 그러겠네요. 이제 그 선수를 어떤 선수를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금요일 보이고 8월 8일 경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 2위 팀 간의 맞대결에서는 뭐 경기 초반도 중요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선발 매치업에서 과연 이제 그 타이트하게 이제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지 않는 게 두 팀 입장에서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는 토요일 경기가 비로 인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선발 투수가 좀 밀리는 상황이 됐는데 일단 누가 올라올지는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두 팀의 이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이 3연전이 아주 중요한 1위 쟁탈전이 되지 않을까. 진짜 빅카드죠 이거는. SBS 왜냐면- 스포츠가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건 몰랐어요. 네, 이게 그런데 잘 잡았네. 뭐 이 이제 3연전에서 이제 어떤 한 팀이 만약에 싹쓸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흐름으로 인해서 정규리그 우승을 갈 가능성이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까지 이제 하나가 선두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1승 2패를 하든 2승 1패를 하든 이제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한 팀으로 이제 쏠려버리게 되면 이제 네네. 그 팀이 아무래도 이제 남은 잔여 경기 시즌에 뭔가 이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네, 야 정말 올 시즌 우승 정규 페넌트레이스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이번 주 금토일 주말 3연전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진짜 LG도 승부수를 띄웠고 하나도 승부수를 띄운 이 경기가 되겠네요. 근데 제일 사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선두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매 경기 양 팀 모두 다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맞대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면 경기차가 이제 한 경기차가 이제 줄어드니까 사실 많은 감독들이 이제 그러니까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거를 네네. 조금 더 바라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빅카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올 시즌 상대 전적은 LG 트윈스가 1승을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LG 트윈스. 자,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하나와 LG 잠실 경기. 자, 이 경기 정말 빅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LG와 하나의 1위 쟁탈전에 대한 한 줄 평은 개봉 박두. 네, 뭐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이어갈게요. 다음 이슈는 KT 로하스 안녕, 스티븐슨 영입, 키움은 메르세데스를 영입. 선수들을 이제 막 바꾸네요. 지금 KT 같은 경우는 벌써 쿠에바스를 내보냈는데 이제 로하스까지 내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8월 15일이 그 외국인 선수 바꾸는 데드라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꾸면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이제 경기를 뛰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로하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 이강철 감독이 오랜 기간 동안 또 활약을 했고 그래서 정말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줬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호 타에서의 성적을 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과감하게 사실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투수도 지금 패트릭 선수를 지금 바꾼 상황에서 로하스도 지금 바꾸면서 뭔가 승부수를 띄웠는데 지금 최근에 KT가 지금 연패거든요. 예. 투타 밸런스도 지금 맞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다운이 된 상태에서 로하스 카드로 지금 스티븐스를 영입을 했으니까 이걸로 뭔가 다시 한번 반등의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 스티븐슨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 보니까 메이저리그 통산 경기도 273경기 출전했고 또 타율은 2할 4푼 3리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도 700경기 넘는 경기를 좀 치렀는데 일본 리그를 경험한 선수더라고요. 네, 니포넴에서 이제 많은 경기는 아니지만 성적도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 니포넴 성적을 보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트리플 A 성적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543경기에서 2할 9푼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경기 수도 적지 않은 데다가 트리플 A에서 2할 9푼을 때렸다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된 선수라고 봐요. 이 선수는. 네. 그러니까 중장거리용이라고 지금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좀 팀에 합류를 해서 그러니까 로하스의 공백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강백호도 최근에 이제 복귀한 이후에 좀 부진하고 네.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거든요. 지금 KT가 그런 활력소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좀 비자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1군 무대에 지금 빨리 데뷔를 좀 시켜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특히 트리플 A에서 올 시즌에도
57경기에 2할 9푼 5리니까 네. 나름대로는 제가 좋은 성적을 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다 도루도 17개를 또 기록을 오. 했으니 제가 봤을 때 약간 호타준적인 느낌이 있는 선수 같아요. 수비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타선에 들어오게 되면 단순하게 이제 장타를 때릴 수 있는 능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자로서의 매력도 저는 충분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이강차 감독이 보기 위해서는 이 스티븐 선수를 좀 빠르게 좀 데뷔를 시키는 방향으로 어떤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가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영입을 했는데 네, 로젠버거 선수를 이제 퇴출을 시켰죠. 예. 고관절 통증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출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이제 그 대만 리그에서 이제 활약을 하던 선수인데, 네.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계속 선발 투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라 서정진 감독 대행도 이제 두산전,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말이죠. 주말에 이제 등판을 시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빠른 시일에 이 메르세데스, 그러니까 벤치라고 하면 참 좋은데, 예. 메르세데스 선수는 빨리 좀 베일을 아마 벗을 것 같아요. 예. CC 메르세데스인데 네. 몇 CC인지는 좀 와서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소 2000cc는 될 거예요. 네, 최소 2000cc는 된다. 네, 그 정도는 최소 된다. 예, 이제 네. 포매팅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좀 봐야 되는구나. 예. 벤치는 이제 그 사륜구동이 포매팅이잖아요. 포매팅이니까. 예,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좌완 투수더라고요, 좌완 투수.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현재 계속 그 대만 리그에서 경기를 뛰던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 감각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네. 과연 이제 대만 리그에서 그동안에 중간에 넘어왔던 선수들이 성공을 거둔 선수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현장 감각이 살아있다는 이 부분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바로 오자마자 선발 투수로 활약을 하게 되면 그래도 기존에 있던 선발들보다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뭐 키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이제 구위권과도 지금 경기차가 벌어진 상황이라 남은 시즌 큰 활약을 기대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팀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선수들을 벌써 몇 번째 바꾸는 그렇죠. 거지? 아마 7번째로 제가 바꾼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7번. 가장 많이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야.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올 시즌 마지막, 그러니까 잔여 시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년 시즌까지 그 위한 어떤 그 영입 포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러니까 잔여 시즌에 만약에 잘 던지게 되면 만약에 이제 코리안 드림을 다시 꿈꿀 수 있는 내년에 재계약을 또 할 수 있는 아, 그러네요. 그 여러 가지 사실 그 부분들이 이 메르세데스 그냥 선수에게는 벤치라고 하세요. 벤치 선수에게는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네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 쏙쏙 KBO 리그에 합류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데려온 선수가 뭐 키움을 제외하고는 대체 외국인 선수도 그렇고 실패한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실패한 적이 왜 없어요? 그 게러스톤 같은 것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이제 키움을 제외하고. 맥브롬 맥브롬이 랜더스의 실패했구나. 맥브롬도 실패했지. 그랬네. 대체 네. 야, 그러니까 지금 성공한 선수들이 네. 리베라토, 가라비토, 감보아 선수 요 정도. 감보아. 요 정도 그러니까 있고. 그 나름대로는 이제 커리어 있는 선수들이 오긴 왔는데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인 것 같아요. 반은 성공했고 반은 근데 오히려 성공률이 조금 더 있죠. 예. 왜냐면 이제 사실 뭐 맥구름 선수하고 뭐 스톤 같은 거는 완전 사실 폭망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육주 대체 선수로 와서. 네, 스톤 선수는 요즘 근데 이제 키움은 라클라 레스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은 성공을 거뒀다고 봐야 되고. 그러네. 그리고 그 LG 트윈스의 대체 선수, 그 호수 선수 그 우한 투수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코엔 윈? 윈, 이 선수도 사실상 뭐 나쁘진 않았는데 나쁘진 않았죠. 완벽하게 성공을 거뒀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반? 이게 반반 정도라고 예. 보는데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 네. 이렇게 대체 선수를 좀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한 한 줄 평은요. 이제는 구간이 명간이 아니다. 맞아. 이 진짜 쿠에바스랑 로하스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죠. MVP 출신에다가 쿠에바스는 우승 만들었는데. 우승 청부사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타이브레이크 경기는 아마 두고두고 아마 회자가 될 만큼 정말 멋진 경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세월을 못 이기고 맞아요. 뭐 읽히다 보니까 두드러 맞고 성적이 안 좋으니까 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거는 프로 생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30대 이제 중반 넘어가고 있으니까 아쉽습니다. 아마 이제 KBO 리그에서 활약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손한섭 하나이글스로 트레이드. 야, 전격 트레이드가 됐죠. 4시간을 남기고. 7월 31일 마지막 날, 트레이드 마지막 날 경기 도중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손한섭 선수가 NC 다이너스를 떠나서 하나이글스로 이적한다는 소식이 딱 들려오면서 깜짝 놀랐는데,
야, 2026 시즌에 3라운드 신인 지명권과 함께 3억 원을 현금으로 내주면서 네. NC에서 데려오게 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트레이드죠. 사실 박건우 선수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네. 그 카드는 NC가 내주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고 손아섭 선수가 최근 옆구리 부상 때문에 1군에서 활약하지 못하고 퓨처스에 있었거든요. 예. 잔류군에 있었는데 뭐 최근에 몸 상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아섭 선수도 이호준 감독이 이야기하기를 워낙 사실 대타자인데 최원준 선수와 이우성 선수를 데려오다 보니까 외야가 포화진이 좀 포화 상태였고 손아섭을 또 벤치에 앉혀놓기에는 너무 대타자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이제 손아섭 선수의 앞길을 터주고 싶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대인이야. 네, 이제 그래서 뭐 전격적으로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 하나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리그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때려낸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를 영입했다는 이 부분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지명권 3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진출한 선수들이 많은 데다가 그 작년보다 확실히 드래프트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신인 선수들이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지배적으로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을 했을 때 3번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내줄 수 있다고 하나 입장에서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2번이라고 한다면 조금 고민을 고민하지. 했겠지만 네. 3번이라고 한다면 뭐 터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줄 수 있는 카드로는 전 최상의 카드를 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출혈 없이, 그러니까 선수 출혈 없이 손아섭 선수를 영입을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프론트가 일을 잘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리고 현금 3억 원. 야, 그러니까 이건 별로 의미는 없고 네, 현금 근데 3억 원은. 손아섭 선수 입장에서는 야, NC 입장에서는 너무 적은 그냥 거의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야, 너무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트레이드 네. 하는데 야, 좀 손아섭을 보내는데 너무 좀 적게 받은 게 아니냐. 그렇죠. 한 2번 정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NC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납득이 될 텐데,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도 급했지만 그 NC 다이노스 입장도 손아섭 선수를 마냥 또 이 벤치에 앉혀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럼요. 3천 안타를 바라볼 그렇죠. 수 있는 그렇다고 선수인데. 또 홈런 타자도 아니고. 아.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손아섭 선수를 쓰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호준 감독이 손아섭 선수의 앞길을 좀 터주고 싶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약간 NC도 밑지른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3번이라는 카드를 이제 하나 쪽에서 제시를 했을 때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2번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입장에서는 좀 내주기가 좀 어렵다. 꺼림직스럽지 않았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손아섭 선수가 올해 마치고 FA잖아요. 연봉이 5억이니까 만약에 다른 팀으로 이적이 되면 손아섭 선수가 C등급일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연봉의 150%니까 7억 5천만 주고 아마 영입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하나 입장에서는 만약에 다른 팀으로 가게 되면 근데 이제 손아섭 선수가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 다른 팀으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C등급이라는 게 사실 변수거든요. 아, 그러네. 네. C등급. 그래서 요 변수를 유리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네네. C등급은 아무래도 손아섭 선수에게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손아섭 선수도 이제 선수 시절에 황혼기를 또 보내고 있고 다른 팀으로 이적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다 수비에 약간 제한이 있고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장타력이 급감한 모습이거든요. 단타만 좀 많이 때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른 팀에서 영입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네. 손아섭 선수도 우승 경험이 없고 포스트 시즌 한국 시리즈 경험이 없죠. 아예.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세 번째 팀으로 옮겨와서 같이 함께 좀 우승을 노리는데 뭐 하나 이글스에 와서는 본인의 진가를 좀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 성적이 손아섭 선수가 좋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얼핏 봤는데 OPS가 1이 넘더라고요. 2023년이었을 거예요. 네. 상당히 이제 좋은 성적을 또 낸 상황이라 타율도 뭐 높았고. 그 성적이 그대로 올해 뭐 이어지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큰 경기 경험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어떤 그 다양한 현장 경험 그리고 현역 경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손아섭 선수가 팀메이트들한테 끼칠 영향 한다면 하나 선수 좀 젊으니까. 네, 손아섭 선수의 영입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입장에서는 득이 될 수밖에 없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지명타자 우익수 같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김경범도 인터뷰 들어보니까 안치홍 선수와 함께 플래툰으로 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수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고, 줄이고. 그러니까 공격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또 쓰겠죠. 네네. 손아섭 선수가 만약에 진짜로 타격 컨디션이 좋다고 한다면 뭐 지명타자라든가 뭐 우익수 같이 나가면서 경기에 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김용 감독이 네. 앞으로 이제 손아섭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네. 보직을 이제 완벽하게 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있었던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이 손아섭 선수의 트레이드 한 줄 평은요. 오빠 묻지나? 오빠 묻지나? 네, 이제 하나에서 묻지다로 이제 근데 손아섭 선수도 이제 포스트시즌 경험은 많은데 한국 시리즈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네. 과연 손아섭 선수의 이 한국 시리즈 소원 성취가 이루어질지. 네. 그러니까 강민호 선수는 작년에 소원 성취했잖아요. 한국 시리즈 가봤지. 네. 그러니까 손아섭 선수도 지금 아마 리그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뛰고 한국 시리즈 경험이 없는 선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소원을 풀지. 아, 그러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을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구를 만든다. 주부라.